살다 보면 딱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하루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분명 아침에 일어나 해야 할 일은 다 했고 나름 성실하게 버텼는데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아보면 손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날 말이죠. 누군가에게 자랑할 성과도 없고 스스로에게 오늘 잘했다 라고 말해주기도 어색한 날.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붙잡고 온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나?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조용히 모여드는 곳 썰 작가의 서재입니다. 이 서재는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리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작가들은 왜 이 이야기를 써야 했을까? 그리고 그들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수많은 문장과 장면들 뒤에 숨겨진 작가의 마음, 삶을 통과하며 끝내 포기하지 않고 남겨두고 간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꺼내보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야기를 전하는 썰 작가의 작은 시선도 아주 조심스럽게 덧붙여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칠 이야기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이 장엄한 사투를 그려낸 작가 해밍웨이는 1899년 미국 시카고 근교에서 태어났습니다. 기자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그는 평생을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글은 안락한 책상이 아니라 뜨거운 삶의 한복판에서 써야 한다는 것이 그의 변하지 않는 철학이었죠. 1차 세계대전에서 입은 큰 부상, 스페인 내전과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목격, 그리고 멈추지 않았던 바다와 사냥. 그의 인생은 늘 죽음과 맞닿은 극한에 가까웠고 그 생생한 경험은 군더더기 없는 짧고 단단한 문장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강인한 문장 뒤편에서 삶은 서서히 그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반복된 부상과 깊어지는 고독 속에서 그는 끝내 1961년 61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인간은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는가. 그가 죽음과 맞바꾸며 우리에게 남긴 이 질문의 답을 이제 노인의 낚싯줄을 따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산티아고는 쿠바의 작은 마을에서 늙은 어부로 살아갑니다. 그는 무려 84일 동안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운이 다한 노인.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욕이어서가 아닙니다.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다음엔 되겠지 라고 말해주지 않을 때 그 시선은 조용하지만 깊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노인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도 하지 않고 세상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에도 낚싯줄을 정리하고 노를 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다로 나갑니다. 여기서 이 소설은 아주 조용히 우리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래도 당신은 당신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가? 우리는 포기하지 마라는 말을 참 쉽게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냥 오늘도 하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노인은 오늘은 꼭 될 거라며 희망에 들떠있지도 않습니다.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오늘도 바다로 나갑니다. 해밍웨이는 노인을 영웅처럼 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처음 읽을 때는 슬쩍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조금 살아보고 다시 읽으면 이 장면이 다르게 보입니다. 성과가 없을 때, 칭찬이 없을 때, 심지어 기대마저 사라졌을 때 자기 리듬을 지키는 것. 이게 가장 어려운 태도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85일째 되는 날 아침, 노인은 배를 수평선 너머로 밀어넣습니다. 84일 동안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면 보통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건 내 길이 아니다.
그리고 낚싯대는 벽에 세워두거나 아니면 장작으로 태워버리겠죠?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니까요. 그런데 인생에는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반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머리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만해. 손해만 봐. 그런데 가슴 한쪽에서 이런 목소리가 올라오죠. 딱 한 번만 더. 거기서 멈추면 평생 그 생각을 하며 살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번만 더 해볼걸. 노인은 그 후회 대신 고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망망대해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마침내 거대한 청새치가 걸립니다. 이제 이건 낚시가 아닙니다. 도망칠 수도 끝낼 수도 없는 지독한 버티기 싸움입니다. 놀라운 건 노인이 이 물고기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는 청새치를 형제라 부르며 존중합니다. 형제라니 좀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노인의 모습을 보며 문득 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밤새 잠 못 들게 했던 그 골치 아픈 일들, 한계까지 몰아붙였던 그 지독한 문제들. 어쩌면 그 치열했던 존재들과의 싸움 덕분에 지금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에는 그런 역설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장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내가 가장 뜨겁게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순간 말입니다. 노인은 지금 손바닥을 파고드는 이 생생한 고통 덕분에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의 껍데기는 늙었을지언정 여전히 펄떡거리는 현역 어부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이 싸움에 원망은 없습니다. 오직 이 거대한 삶의 무게를 정면으로 견뎌내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아주 기묘하고 묵직한 유대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투 끝에 노인은 마침내 청새치를 잡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상어들이 몰려와 그의 모든 노력을 뜯어먹기 시작하죠. 이 장면이 유독 소름 끼치는 이유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뭔데? 당신이 얼마나 많은 밤을 견뎠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결과만 뜯어가는 세상, 상어 같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노인을 보세요. 그는 고기를 빼앗길지언정 자기 할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이 결과를 비웃어도 과정에서 쌓은 자기 자신의 고결한 만큼은 내주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마을로 돌아온 노인의 배 옆에는 앙상한 뼈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대겠죠. 결국 헛수고였네. 그때 해밍웨이는 우리 가슴에 이런 문장을 꽂습니다. 사람은 파멸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결과가 처참하게 망가지는 것. 그건 파멸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재난이죠. 하지만 패배는 다릅니다. 패배는 내 안에서 스스로 무너질 때 일어납니다. 노인은 실패했을지언정 패배하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줄을 놓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손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패배자라 부를 수 없습니다. 모든 사투가 끝난 그날 밤, 노인은 부서질 듯 지친 몸을 눕히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듭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자네 옆에서 결국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빈털터리가 된 채로 말이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가장 초라하고 완벽하게 패배한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생애 가장 찬란했던 꿈을 꿉니다. 아직 내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그 젊은 날, 아프리카의 황금빛 해변을 거침없이 내달리던 그 사자들을
다시 만나는 꿈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마주할 현실은 여전히 비릿하고 텅 비어 있겠지만 노인의 저 다 낡고 주름진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 그 뜨거운 사자가 숨을 몰아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절망 속에서도 끝끝내 자기 자신만큼은 버리지 않았던 어느 고단한 인간의 위대한 버팀, 그 처절한 고뇌의 기록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노인의 빈손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마지막으로 해밍웨이가 빈손의 노인을 통해 당신에게 건네는 이 뜨거운 위로를 전하며 오늘 서재의 문을 닫으려 합니다. 세상은 당신을 파멸시킬 수는 있어도 당신이 스스로를 놓아버리지 않는 한 결코 당신을 패배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밤 치열한 하루를 버텨낸 여러분의 가슴속 사자도 부디 평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썰 작가의 서재였습니다.